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여한의사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는 참진한의원에서 근무하는 신정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입니다. 제가 노래를 하나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함께 들어보실까요? 네. 어디 여자가 함부로 주방에 들어오려고 해. 옷은 나의 영토야. 잘 생각해봐. 내가 힘이 센지 아니면 네가 더 힘이 센지. 힘이 센 남편은 전골 냄비를 들 테니 자기는 리모컨 들고 TV나 보면 돼. 어디 여자가 함부로 주방에 들어오려고 해. 옷은 나의 영토야. 통쾌한 가사 때문에 요즘 주부들이 아주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요. 남자한테도 통쾌한 가사인데요. 네. 제가 주방을 맡을 테니 제발 돈 좀 벌어 와. 사실 이제 역할이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알게 모르게 집안일을 이제 여성이 맡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이 힘들어 했었잖아요. 남자 입장에서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 반대 측면에서 남자가 밖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과 고정관념이 남자에게 너무 여성에 비해서 더 많이 짊어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가사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밖에서도 돈도 벌고 이렇게 네. 하니까 사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고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함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니 남편분이 이 정도면 같이 하셔야 되는 게 근데 이제 원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잘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정적인 남편 상에 맞춰서 그냥 살고 생활하는 사람이 남자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렇게 얘기해주는 남편이 옆에 있으면 참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사실은 명절 증후군이에요. 이제 감정적인 부분은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랑 굉장히 엮여 있는 부분이라서 네. 아무래도 이제 신경정신과 선생님이신 이일준 선생님이 오늘 주제에 대해서 네. 많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말은 많습니다. 명절 증후군이라는 어떤 그러한 타이틀로 정신과를 찾는 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신과 병원 자체가 문턱도 높을 뿐더러 사실 명절 그 전후에서 어떤 불편함이 생겼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 이러한 불편감으로 정신과까지 오는 경우들은 흔치는 않거든요. 근데 혹시 한의원은 좀 어떤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한의원은 음식을 굉장히 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뭐 목이 아파진다든지 허리가 아파진다든지 이런 통증적인 문제로 안 먹던 음식을 먹다 보니까 체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불편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의원에 왔다가 결국은 보면 스트레스. 그쵸. 이제 스트레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이제 명절 증후군이 이제 약간 주부들, 여성들의 어떤 전유물로 여겨졌던 부분이 있다면 최근에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취준생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나이가 찼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있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시기가 됐는데 아이를 안 낳고 있다든지 가장인데 돈을 벌고 있지 않다든지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명절 때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가고 싶지 않아 하고 갔다 오더라도 오히려 그게 명절이고 축제가 아니라 되게 정신적인 로딩이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돌이켜 본다면 명절이 왜 우리에게 축제가 아니라
이렇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느냐, 이 부분은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지점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근데 여기에 초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흔히 이야기하는 꼰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미혼이거든요. 많이 들어요. 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 정도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 아이는 낳아야만 하는 것. 근데 그거를 누가 정했죠? 절대적으로 정해진 규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맞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규칙을 강요하는, 사실 여성들의 역할도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어디에도 적혀 있잖아요. 다음 세대에 그거를 강요한다라는 이 초점에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사실 저는 명절 증후군 하면은 주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겪는 대상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넓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여성들만의 문제는 아니겠구나 많은 생각을 했던 거라서 그런 네. 부분들이 참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한의원에 명절 증후군을 호소하시면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신체적인 증상과 그리고 정신과적인 이런 이제 문제를 좀 같이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한의 치료나 한약이나 뭐 침치료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간단한 이제 한의 정신과적인 치료들도 해서 저희는 치료를 하고 있어요. 한의 정신과 치료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낯선 개념이기도 네네. 해서 한의학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많이 활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가 EFT라고 하는 기법이거든요. 경혈자리를 촉진을 통해서 이런 자극을 주면서 네. 감정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나 그런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기법이에요. 이런 정신과적인 치료를 뭐 한의학적인 기법으로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일단 한의원에 1차적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이런 신체적인 증상과 정신적인 증상을 같이 호소를 하다 보니 침이나 한약으로 잘 되지 않는 영역은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이제 해소를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DSM이라는 진단 기준을 쓰고 있는데 이 DSM에서 따로 분류를 해서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따로 챕터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국만의 어떤 그러한 게 들어간 게 이제 화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화병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사실 우울증이랑 많이 겹쳐요. 많이 겹치는데 특징이 신체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한국인의 어떤 우울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체화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의학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명절 증후군은 좀 합병의 범주에 많이 들어가는 그렇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명절이라는 자극에 의해서 어떠한 증상이 생겼다라는 거고, 이거를 이제 정신과 용어로 굳이 찾아본다면 뭐 적응장애 혹시 더 가깝지 않을까. 우울증은 적어도 우울한 기분이랑 이런 것들이 적어도 2주 이상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기간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 직업적으로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런 증상의 정도의 측면이 포함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만족을 한다라면 그때는 이제 우울증으로 진단을 할 수 있고, 우울증의 특징이 그 신체화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화병의 어떤 그러한 그 기준에 더 맞으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런 신체화 증상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에서는 좀 어떻게 접근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장기적으로 좀 호소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명절을 지낼 때 환경이 참 중요하죠. 뭐 한 자리에 앉아서 전을 부친다든지 음식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한 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근육도 뭉치고 이런 이제 구조 불균형도 생기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스트레칭을 해주고 적당하게 휴식을 해서 이렇게 몸을 좀 쉬어주고 하는 것들을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가장 많이 이제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게 두통, 그리고 이제 장시간 운전하면서 생길 수 있는 소화기적인 문제, 이런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혈자리를 좀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천주혈이에요. 천주혈은 머리 뒤편에 정중앙점에서 양쪽으로 3cm 지점에 보면 이렇게 근육이 올록볼록 하다가 푹 들어가는 부분이 양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쭉 꼭 눌렀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시고 이렇게 쑥 손을 펴주시고요. 또 한 번 더 꾹 펴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뒷머리가 좀 시원해지면서 이런 머리가 이제 지끈지끈한 부분에 도움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명절 하면 장시간 운전이죠.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멀미도 할 수 있고 또 음식을 먹고서 계속 앉아 있다 보니 소화하기가 좀 불편한 느낌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내간혈을 지압해 주시면 좋아요. 내간혈은 여기 이제 손목 주름에서 손가락 3개를 이렇게 위로 3cm 정도 위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에 있는 여기 여기가 내간혈인데 여기를 꾹 눌렀다가 그쵸 또 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눌러보니까 되게 시원하다는 아, 느낌이 드는데요. 네. 예, 저도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접근 방법이 또 있는지 또 알려주시겠어요? 명상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이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잘 오지 않을 때는 용천혈을 지압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용천혈은 발바닥을 굽혔을 때 가장 오목한 지점이에요. 이 지점을 또 아까 그 방식으로 5초간 꾹 눌렀다가 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용천혈도 평소에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3가지 함께 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